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오클랜드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코매터스의 푸드 스크랩 어드바이저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매터스의 푸드 스크랩 어드바이저이신 김혜정 상담원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메타스의 후스크랩 어드바이저 김혜정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오클랜드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클랜드시에서는 2023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물 분리수거는 오클랜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 미니마이제이션 플랜 2018이라 그래서 이 계획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즉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계획인데요. 오클랜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 미니마이제이션 플랜 2018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2040년이 됐을 때 오클랜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로가 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시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쓰레기 제로가 되게 하는 단계적인 목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이제 처음으로 쓰레기 문제를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시행한 거는 그러니까 오클랜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자료를 모았는데 그 당시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사람당 1년 동안 버려지는 양이 160kg이라고 해요. 근데 이전에 이제 노스슈아나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60리터짜리 비닐봉지를 사용했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그걸로 24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그 일반 그 통에 내놓는 거는 1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명이 살 때. 그러니까 두 명이 살면은 24번을 내보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내보내면은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살 때. 근데 내가 만약에 두 명이 사는데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내놓는다. 그러면 나는 평균보다 아주 많이 내놓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점은 가정에서만 나오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음식점이라든가 무슨 행사장이라든가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면은요. 1인당 1톤이 넘는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매립지로 1년에 가는 쓰레기가 1.6 밀리언 톤이라고 하니까는요, 한 사람당 1톤이 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매립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0%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60kg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한 30% 줄여서 110kg까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그 상태에서 20%를 더 줄여서 88kg까지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줄여서 2040년이 됐을 때는 쓰레기가 제로가 되게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제 새로 발표가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버려지는 그 쓰레기는 보통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버려질까요? 오클랜드시에서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떤 게 있을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그린 웨이스트라 그러죠. 잔디를 깎았다라든가 나무 이런 데서 나무를 꺾었다라든가 해서 충분히 퇴비를 만들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 정도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45%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나누기만 해도 쓰레기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약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굳이 만약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35% 중에 상당량이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아주 많은 양이요. 이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오클랜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하자 해서 와이타카리 지역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쇼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할 건데, 원래 계획을 세운 것과 또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23년 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와이타카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비늘, 그러니까 수거통을 배달을 하는 거를 2023년 4월 중에 배달을 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거를 시작하자 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맞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노스쇼아부터는 약간 계획과 실제는 약간 달랐는데요. 노스쇼아 같은 경우 원래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배달을 해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그 컬렉션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늦춰졌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배달은 마친 상태고 컬렉션도 시작이 됐습니다. 노스쇼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오클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지금 오클랜드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그 일부 지역은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앞으로 배달이 될 거고요. 노스쇼아나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이 비니 딜리버리 되고 나면은 한 2주 정도 후부터 그 수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클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는 다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이 마치고 나서 7월 31일 그 주부터 수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배달 안 된데 배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거함에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를 잘 보셔야지 돼요. 그 편지에 처음 수거되는 주를 알려줄 거예요. 그 주에 해야지 됩니다. 아직 마누카우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컬렉션도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늦춰져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9월에서 10월쯤 배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지역 로든이랑 프랭클린 같은 경우 원래 계획은 9월부터 10월에 비늘 배달을 하고 10월부터 이제 수거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한 2달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목표는 금년 안에 2023년 안에 모든 지역을 다 이제 수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에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23리터짜리 통, 그리고 그 안에 하얀색이고 하얀색 통인데 까만색 뚜껑인 키친 캐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롤에 핑크 라이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퇴비가 될 수 있는 라이너거든요. 이 한 롤이 20장이니까 60번을 쓸 수 있는 거죠. 60장의 라이너가 배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키친 캐디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통 같은 경우는 이제 길가에 내놓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너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통에 담으면은 통에 묻고 그러면 자주 씻어야지 되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이너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핑크색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버리실 때 음식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째 묶어서 그냥 그 초록색 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제 키친캐디에 보관을 하실 때 이게 차기를 기다리면, 꽉 차기를 기다리면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조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차기를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 되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기다리실 필요 없이 조금 냄새가 나거나 이럴 것 같다 걱정이 되시면은 바로 묶어서 초록색 통으로 옮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그 라이너가 사실은 퇴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닿는 순간 그때부터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액체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그 액이 이렇게 줄줄 흐르기도 하고 들려고 이렇게 하면은 다 찢어져서 음식물 쓰레기가 다 이렇게 다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으면 들려고 하기보단 그냥 거꾸로 엎어서 초록색 통에 그냥 넣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액체도 같이 넣어도 되냐. 그런데 같이 다 넣으셔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다른 거랑 틀리게 이건 그냥 음식물에서 나온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통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은 따뜻한 물로 주방용 세제 있잖아요. 그걸로 닦으셔서 냄새가 안 나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팁은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야채보다는 고기류, 육류를 넣었을 때 냄새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때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양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고기를 뭐 사서 다 버리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일부 이렇게 싫어하는 부위 껍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뼈라든가 아니면 기름 부위 이런 거 버리시니까 그거는 종이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버리시기 전날 이런 때 이제 아니면 그 당일에 바로 통에 넣어서 버리시면은 냄새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때 그 종이도 같이 버리게 되나요? 아니면 쌌던 종이는 빼고 내용물만 버리게 되나요? 예. 그 라이너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너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종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쌌던 종이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60장을 보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이 통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권장을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영구적으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요즘 슈퍼마켓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비닐봉지 사용 못하고 종이봉지 있잖아요. 그 종이봉지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아니면은 무료로 우리 뭐 로컬 신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싸서 버리던가 아니면 키친타올로 싸서 버리던가. 그러니까 이 키친타올 같은 경우 음식물 뭐 기름을 이렇게 뺀다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 접시에 이렇게 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용한 키친타올 있잖아요. 그걸로 싸서 버리시면 이게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음식물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냄새 방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종이봉지에 넣어서 버리셔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종이 같이 싸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그대로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수거일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데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내보낼 때 같이 내보내시면 되고요. 7시 전에 꼭 내보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저희도 피드백이 오는 건데요. 일반 쓰레기랑 이 음식물 쓰레기는 같은 트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 일반 쓰레기가 늘 오후에 오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오후에 오는 줄 알고 늦게까지 내보내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아침 일찍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7시 이후부터 언제든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7시에 수거하고 어떤 지역은 5시에 수거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7시 전에 내보내시고 매주 수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 꽉 차기를 기다리고 안 내보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서 일반 쓰레기 이제 태그 붙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내보낼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 꽉 차야 내놓는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차서 아직 안 내보냈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안 찰 때까지 기다리면 나중에 거기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꼭 내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뚜껑을 꼭 잠그셔야지 됩니다. 뚜껑을 꼭 잠그는 방법은 손잡이를 위로 하면은 뚜껑이 열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특히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그 전날 밤에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밤에 쥐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냄새 맡고 와서 열어서 파헤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처럼 날씨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옆으로 쓰러져서 다 음식물 쓰레기 그 안에 있던 게 다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위로 해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쓰레기통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통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셔야지 돼요. 한 50cm 정도 충분하게. 그 이유는 일반 쓰레기나 리사이클 쓰레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그걸 컬렉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두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렇게 쳐서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사람이 해요. 사람이 다니면서 직접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통 사이에 너무 가까이 두면은 들기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간의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길에 따라서 좁은 길에 왜 드라이브웨이 안쪽으로 많은 다세대가 살아서 밖에 내놓을 때 여러 쓰레기통이 이제 여러 개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끼리 모아놓고 다 앞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같이만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끼리, 재활용은 재활용끼리 이렇게 모아서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최근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제발 이 내용을 전달을 해달라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이제 들고 나갈 때죠. 그러니까 길을 쳐다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는 오른쪽에 두시고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통은 왼쪽에 두래요. 그 이유는 차가 이제 그 수거하는 그 트럭이 내가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놓으면은 큰 통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 그 사이에 두시면은 양쪽에 껴서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왜 우리 집 거는 수거를 안 해갔냐라고 이제 그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 사이에 껴서 안 보여서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쳐다봤을 때 차가 왔을 때 보기 쉽게 작은 통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더 팁이 된다라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 서비스는 어떻게 비용이 드나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거주하는 지역의 각 가구별로 이미 비용이 청구가 돼 있어요. 2022년, 2023년 그 레이부터 포함이 된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와이타카리나 노스쇼어 같은 경우 이미 수거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 레이트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무조건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내 지역이 만약에 한 3개월 했으면 그 3개월치 이런 식으로만 이제 비용을 청구가 되는데 아마 그 인보이스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후스크랩 서비스 해서 추가가 되는데, 그게 없는 거는 이제 아직은 내 지역이 수거를 시작을 안 했으면 없고요. 수거를 시작을 했으면 그게 보이는데, 이제 1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2022, 2023년은 아주 극히 조금 적은 액수가 청구가 됐을 테고요.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3, 2024년이죠. 거기에는 아마 풀로 다 청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 2024년 고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죠. 그때까지 이제 훌로 다 내는 경우 연간 그 비용은 $77 20센트예요. 만약에 이제 늦게 시작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 금액만큼 이제 빼고 내시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음식물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이제 없는 것일 텐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든 음식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누가 뼈를 먹냐, 씨를 먹냐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까지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껍질, 야채 껍질, 뭐 씨라든가 그리고 줄기라든가 예를 들면 포도를 샀는데 포도 줄기 안 먹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껍질, 뭐 사과 그 가운데 코 안 먹잖아요. 그런 거 다 넣으실 수 있고요. 빵이라든가 파스타라든가 뭐 밥 했는데 이제 남은 것들 있죠. 곰팡이가 약간 났어도 상관없이
심하게 났어도 상관없이 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음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수 있고요. 유제품, 예를 들면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가공 제품들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고기에서 나온 기름 제거한 것들 아니면 껍질이라든가 뼈라든가 뭐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생선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생선뼈, 생선 대가리 뭐 다 넣으실 수 있고요. 달걀 껍질, 종이 타올 있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종이 타올 다 넣으실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걸 넣을 때는 그냥 넣기보다는 음식물 좀 축축한 거 이런 거를 싸서 넣으시면 훨씬 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이제 만들고 나면은 그 커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넣을 수 있고 차잎도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티백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전 방식으로 한 티백은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실이라든가 그 종이 태그 뺄 필요 없이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티백 중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넣으실 수는 없으세요. 이제 그거는 그 천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넣으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내 장식용으로 이제 뭐 이렇게 꽃병에 조금 꽂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꽃병에 꽂아놓은 꽃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넣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런 거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잔디 깎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 분해되는 그 제품들 있죠. 그러니까 도시락 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식기류. 물론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까 종이백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문도 사용해도 되고 그거는 사실은 음식 포장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얇거든요. 근데 요 도시락 포장용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이 먹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포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넣으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수저라든가 아니면은 종이로 만들어진 수저도 넣으실 수 없으시고요. 비닐봉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 저희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통을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겉에 일반 비닐봉지를 싹 싸신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셨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수거하면서 그러지 말아라고 워닝 레터 정도만 이제 이렇게 놓고 가시는데 앞으로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 수거를 안 해갈 수도 있으니까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정 걱정이 되시면 신문지나 이런 거를 안에 이렇게 까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은 또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실제적으로 그 아기 기저귀를 넣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정말로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저귀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왜 이게 여기 있냐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애완용 배설물 넣어도 되느냐. 그리고 애완용 음식 있죠. 그러니까 그 펫푸드 넣어도 되냐. 안 됩니다. 다. 그 통조림에 만들어진 거든 뭐든 고양이나 개가 키우는데 그걸 사료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넣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 그거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뼈도 사람이 먹기 위해서 같이 끓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용 동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닌 호일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넣으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라이너, 그러니까 아까 봉투 말씀드렸잖아요. 핑크색 봉투. 그건 이제 카운슬 로고가 있거든요. 그것만 사용하시고 다른 거는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종이봉투나 신문지, 그 키친타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 퇴비를 만드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거 퇴비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음식물 수거함을 꼭 이용을 해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퇴비 만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카운슬에서는.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그걸 권장했고 가르치는 지금도 아직도 그런 무료 교육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아파트먼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파트먼트에 살지 않지만 충분한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땅도 있고 다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저히 그 퇴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음식물 이렇게 수거를 시행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퇴비를 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권하고 있어요. 퇴비 만드는 거 권하고 있는데 퇴비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카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음식을 넣을 수 있지만 야외용 퇴비라든가 아니면 웜팜, 그러니까 지렁이 사육하는 거 이런 경우는 음식물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렁이 같은 경우는 산성이 강한 시트러스,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렁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 퇴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퇴비가 있지 않고 지렁이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그리고 육류, 그러니까 지렁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넣을 수 없는 것들은 요 통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다 다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야외용 퇴비 같은 경우도 그 가공 음식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란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다 넣으시면 되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쓰레기도 수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동주택이라도 12세대 이하냐 아니면 12세대가 넘느냐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 수거함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받으시는데 그 12세대가 넘는 경우는 보통 빌딩 관리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 시스템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를 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매니지먼트 팀에 연락을 해서 한번 우리도 이거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고 건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건 상정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이제 오클랜드 카운슬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큰 한 400세대 가까이 사는 빌리지라서 원래 수거를 별도로 했었는데 이걸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입이 됐거든요. 그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은 워낙 많이 살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두면은 너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특별하게 오클랜드 카운슬이랑 서로 의논만 잘 하면은 수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수거한 후에는 그 많은 양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실 이 음식물 쓰레기에는 중요한 영양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로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져가지고 로토루아랑 타포 사이에 있는 레포루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를 에너로빅 다이제스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이거를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액체 비료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좋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그 중요한 거를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기억하실 거는 퇴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퇴비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키친 캐리는 꼭 실내에 보관하시고 밖에 내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초록색 수거함 그거만 길가에 내놓으시는데 오전 7시 전에 내놓으시고요. 반드시 그 손잡이를 위로 하셔서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오른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통은 왼쪽에 놓으셔서 수거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코메터스의 푸드 스크랩 어드바이저이신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